예, 이번 시간에서는 21강에 대한 내용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교재 페이지는 163페이지 양도소득세 비과세인데 이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한 내용은 1세대, 1주택, 2년 보유에 대한 내용으로서 문제가 해년마다 한 문제가 나온 파트고요. 그리고 이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한 내용은 셋 중에 하나에 들어갔으면 비과세 됩니다. 첫 번째 있는 거 점에 대한 내용으로서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소득,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소득에 대한 내용은 파산, 선고로서 법원에서 대물변제 결정을 내렸으나 처분된 소득은 없는 것으로서 국가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세하지 않는다 되는 것이고 농지의 교환, 교환에 대한 내용 양도죠. 그리고 농지를 교환함으로써 농지의 생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국가 정책상으로서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지고요. 그리고 세 번째 점으로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는 국내의 주거 안정과 국내 주택 공급 목적으로서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져요. 여기서 국내 주거 안정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1주택 의미 안에는 2년 보유란 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연결시키면 1세대, 1주택, 2년 보유하고 양도하였다면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데 이 셋 중에서 문제가 가장 잘 나온 것이 1세대 1주택의 양도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의 세부적 내용을 봅니다. 세부적 내용은 밑에 있는 이 가로 1세대 1주택 및 부토지 양도죠. 거기에서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에 대한 내용은 1세대 1주택의 뜻에 대한 내용으로서 법전 내용 그대로 적어놨어요. 그 내용을 보면서 조건을 판단합시다.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이렇게 했으니까 행위의 주체죠. 행위의 주체에 대한 이유로서 조건을 갖춰야 하는 거죠. 1세대란 조건 갖추고 엔드 조건. 양도는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니까 엔드. 해당 주택의 보유 기간이 2년, 가로 빼고 연결하니까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말은 세 개의 조건이 엔드로서 갖춰야 한다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1세대란 조건을 갖춰주고 1주택의 조건을 갖춰주고 2년 보유하고 양도하였다면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죠. 이 세 가지 조건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그때는 과세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세대의 뜻을 적어주고요. 두 번째 1주택의 뜻도 적어주고 2년 보유의 뜻도 적어져요. 거기 다 해당이 됐을 때 팔았음으로써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 1세대의 뜻에 대한으로서 원칙이 적어지겠죠. 하나 원칙에 들어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외 사항에 들어갔으면 1세대의 조건을 갖춘다 이렇게 나와져요. 또 다시 1주택에 대한 내용의 뜻을 적어주겠죠. 그러면서 양도 시점에서 1주택을 말하는데 양도 시점에 2주택이었다. 그랬으면 여기 1주택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하나 1주택의 특례에 대한 이유로서 2주택이나 1주택으로 보는 경우 여기에 해당이 되었다면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1주택에 해당된 경우로 본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2년 보유에 대한 내용을 갖춰야 되는데 2년 보유 갖추지 않았다 하더라도 2년 보유 갖춘 걸로 보는 경우에 대한 이유로서 예외사항이 있어요. 이 예외사항이 해당이 됐으면 2년 보유 갖췄음으로써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이 세 가지 조건을 전부 다 갖춰줘야 비과세 되는 거예요. 이게 1세대 1주택의 흐름이었어요. 그럼 이 흐름대로 제일 먼저 보는 것은 1세대를 먼저 보겠죠. 자, 1세대를 먼저 보는데 1세대의 뜻을 봅시다. 1세대의 뜻에 대한 내용은 164페이지에서 기억에서 나오죠. 기억에서
1세대라 하면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전원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져요. 이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세대의 뜻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동일 주소에서 그 가족과 생계를 같이 한 것이 세대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었죠. 그러면 여기에서 왜 거주자란 말이 나왔는가를 볼 때 거주자에 대한 내용은 국내에 주소를 둔 자예요. 국내를 주소를 둔 자니까 주로 우리나라 사람을 말하겠죠. 이 1세대, 1주택, 2년 보유에 대해서 양도했을 때 비과세하였던 법률적 이유, 법률적 취지에 대한 내용은 국내의 주거 안정에 대한 내용과 국내의 주택 공급 목적으로서 비과세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주자가 주로 우리나라 사람이죠. 주로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국내 주거 안정에 대한 내용으로서 거주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주자의 반대말, 거주자의 반대말은 비거주자예요. 비거주자는 주로 외국 사람이에요. 그럼 주로 외국 사람에 대한 국내 주거 안정을 고려할 필요는 없는 거죠. 없는 거니까 여기에서 이제 문장상으로서 조심하시면 돼요. 비거주자가 주로 외국 사람이 국내에 1주택을 2년 보유하고 양도하다. 이랬으면 이 비거주자는 세대 뜻에 들어가지 않죠. 주로 외국 사람이니까 주로 외국 사람에 대해서 국내의 주거 안정을 고려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내용은 세대에 들어가지 않았음으로써 이 조건이 하나가 빠진 거예요. 빠지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은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내용 하나 조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 세대의 뜻에 대한 내용으로서 거주자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누가 있어야 된다? 배우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배우자가 있어야 되는데 배우자가 사망하였다. 그랬으면 배우자가 없음으로써 1세대에 해당되지 않고 국내 1주택을 2년 보유하고 양도하였을 때에 1세대 조건을 갖추지 않았음으로써 1주택의 2년 보유 양도에 대해서 과세다. 이렇게 나온다면 너무 가혹스럽죠. 그래서 배우자가 없더라도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의미로서 예외를 둔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예외에 들어갔으면 세대를 갖춘 거죠. 요 내용으로서 거주자로서 배우자가 있어야 되는 게 원칙인데 거주자로서 배우자가 없다 하더라도 세대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 내용이 뭐였어요? 예외사항이죠. 예외사항에 대한 내용으로서 나이 30세 이상이다. 나이 30세 이상이면 결혼할 능력이 있죠. 그러면서 배우자 없더라도 세대로 본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또 기준 중위소득, 여기에서 중위소득이란 말은 중간소득이에요. 중간소득을 기준으로 잡아서 40% 이상이다. 중간소득의 40% 이상이란 말은 최저생활비예요. 50%보다도 낮잖아요. 그러니까 최저생활비죠. 최저생활비로서 그 주택을 관리 유지하고 독립적 생계를 갖추었다. 독립적 생계를 갖추었으니까 혼자 잘 살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내용도 배우자 없더라도 세대로 본다 이렇게 나오죠. 또 배우자 사망, 이혼에 대한 내용도 배우자 없더라도 세대로 본다 이렇게 되는데 배우자 없더라도 세대로 보는 경우에 대한 내용은 AND 조건이 아니라 OR 조건이에요. OR 조건이니까 또는 조건에 대한 내용으로서 하나
둘, 셋, 넷. 넷 중에 하나에 해당됐으면 배우자 없더라도 세대로 본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배우자 사망이겠죠. 배우자 사망된다 하였으면 좋잖아요. 제가 얘기한 내용 왜 이렇게 좋냐고 우스갯소리로 말했냐면요. 배우자 사망 이혼에 대한 내용이 문제 여기에서 잘 나온 쪽이에요. 그래서 아무 뜻 없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해 사지 마시고요. 거기에 대한으로서 배우자 사망 이혼에 대한 내용이 배우자 없더라도 세대로 본다 이렇게 나와져요. 그리고 이제 법이 여기까지만 있고 다른 법이 없다 합시다. 다른 법 없다 이런다면 여기에 대한 내용을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나타나져요. 어떻게 활용하냐 하면은 거주자인데 배우자가 있어요. 그리고 주소를 달리해줘요. 주소를 달리하면은 원칙에 들어가지 않았음으로써 예외의 상황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예외의 상황으로서 각 하나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각각 세대가 되면서 각 1주택을 2년 보유하고 양도하였을 때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해도 비과세 된다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현상을 막기 위해서 법이 하나 나오는 거죠. 그 내용으로 볼 때 남자의 나이는 30세였고요. 여자 나이도 30세였다 합시다. 두 분이 동갑이니까 부부였다 해보죠. 부부였다. 그리고 남자는 주소를 서울로 두고 서울에 있는 1주택에 대해서 남자 명의로 등기돼 있고 그리고 등기부상에서 2년 보유를 갖췄다 해보고요. 여자는 주소를 부산에 두고 부산에 있는 1주택에 대해서 여자 명의로 등기돼 있고 그리고 2년 보유를 갖추었다고 한다면은 여기에서 서울주택을 먼저 양도해도 비과세 된다는 또 부산주택을 먼저 양도해도 비과세 된다는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이 현상을 막기 위해서 법이 하나 나온 거죠. 그 내용으로서 한번 살펴볼 때 여기 부부이죠. 부부인데 주소를 달리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동일 주소가 아님으로써 원칙에 안 들어갔죠. 예외적 내용으로서 나이 30세 이상, 30세 이상이니까 이상하면 앞에 숫자 포함되죠. 30세 이상 됨으로써 1세대, 여기도 1세대로 되고요. 각 세대가 되면서 서울주택을 먼저 양도했다 하면 1세대 1주택 2년 보유됨으로써 과세하지 않는다. 또 부산주택을 먼저 양도했다. 그럴 때도 1세대 1주택 2년 보유했으니까 어때요? 비과세 되는 이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 내용을 나타난 것을 막기 위해서 법이 나오죠. 법 나온 것은 부부는 각각 세대가 아니라 동일 세대다 이렇게 나와져요. 부부는 같은 세대에 살고 있으니까 서로 간에 싸우는 거죠. 서로 간에 야자도 하고요. 서로 간에 뺨도 때리고 하잖아요. 그럼 저부터 깎아요. 저 오늘 아침에 집사람한테 실컷 욕하고 왔어요. 왜? 같은 세대에 있으니까 욕도 하잖아요. 그러면 부부는요. 각각 세대가 아니라 뭐다? 동일 세대다 이렇게 나오죠. 또 다시 반대로 해볼까요? 아버지와 아들이 주소를 달리했을 때 아들이 화났다고 하여서 아버지에게 야자한다? 이런 호로. 아버지와 아들은 주소를 달리했으면 각각 세대입니다. 하나 부부는 주소를 달리하였다 하더라도 동일 세대다 이렇게 나와져요. 그럼 여기에서 부부는 동일 세대니까 여기 있대요. 1세대 되겠죠. 1세대. 그리고 서울주택을 먼저 양도했다. 이랬으면 양도 시점에서 하나, 둘, 2주택. 으로서 이는 과세 1이 되겠죠. 그리고 부산주택을 나중에 양도했다. 이랬으면 1세대, 1주택, 2년 보유하고 팔았음으로써 비과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요. 2년으로서 아시면 되겠죠. 1세대로서 주택을 두 채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으면 양도세 둘 다 계산해 보세요. 계산하셔가지고 양도세가 적게 나온 것을 먼저 팔고요.
양도소득세가 크게 나온 것을 늦게 팔아서 비과세 받는 게 절세입니다. 물론 전제는 고가주택이 아니다는 전제였었고요. 그럼 이제 내용을 볼 때 이 내용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는 내용이 있겠죠. 문장을 쭉 가볼 때 문장에서 부부 이 말이 나왔다. 이 말 나왔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끝말 가세요. 끝말에서는 동일 세대로 본다 이렇게 되죠. 자, 거기에 대한으로서 164페이지 보시면 참고해가지고 박스 안에서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 있어서 부부 나왔죠. 부부란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이 단어 보자마자 막바로 끝에 가세요. 끝에서는 동일 세대로 본다. 거기다가 동그라미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다시 하나 더 알 수 있는 내용으로서요. 내용으로서 보시면은 주택을 두 개로서 있었다. 두 개 썼다. 이렇게 주택을 두 개 썼다면 그 중에서 주택 하나에 대한 내용을 먼저 팔면 여기에 대한 내용은 과세. 나중에 하나 팔면은요. 비과세 이런 내용으로 하죠. 여기에 대한 순서 결정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혜택을 주면서 같은 날에 양도했을 때는 거주자 선택의 순서에 따른다 이렇게 나와져요. 이제 문장으로서 판단하는 것은 1세대 2주택에 대한 내용을 같은 날에 양도 이렇게 말이 나온다면 이때에 대해서는 파는 순서의 결정에 대해서는 거주자 선택에 따른다. 연유로서 아시면 돼요. 그런데 그 문장을 다 연기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아는 것은 같은 날의 양도. 요 숫자는 어차피 맞게 나올 거니까 외우지 마시고요. 같은 날의 양도 이 말 나왔다면 뒤에서는 거주자 선택에 따라서 순서를 정한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만약에 같은 날 양도 나왔는데 국세청장이 순서를 정한다. 아니면은 양도소득세 크게 나온 것을 먼저 판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한다면 그 문장은 틀린 겁니다. 이제 포인트에 대한으로서 잡는 것은 거주자 선택의 순서로서 정한다. 라는 내용으로 아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1주택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어요. 이제 가정하는 것은 1세대 여기에 대한 내용을 갖췄다고 가정해요. 갖췄다고 가정하고 두 번째 보는 것은 1주택 보는 거겠죠. 자, 1주택에 대한 내용으로서 1주택의 뜻부터 먼저 봅시다. 뜻에 대한 내용으로서 보는데 1주택의 뜻에 대한 내용은 양도 시점에서 국내에 1주택을 말한다. 이 내용이 1주택의 뜻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1주택 앞에 국내란 말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왜 국내란 말이 전제로서 붙었겠는가? 그 원인에 대한 내용은 1세대 1주택 2년 보유하고 팔았을 때 비과세 하여주는 법률적 취지 이유에 있어요. 아까 법률적 이유에 대한 내용은 국내의 주거 안정, 국내의 주택 공급 목적이었어요. 국내의 주거 안정과 국내 주택 공급 목적이니까 여가 국내란 말이 붙은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내용을 반대로 하여 볼 때 국외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겠다 안 되겠다? 당연히 포함이 안 되겠죠.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국외주택은 과세다. 이런 내용으로서 나온다는 거죠. 이런 내용을 알면서 이걸 문장으로서 연결, 비교시켜보죠. 문장으로서 연결, 비교시켜볼 때 1세대가
국내의 1주택과 국외 1주택을 각 2년 보유 후 국내 주택을 양도시는 2주택으로서 과세다 이런 문장으로 세보죠. 여기에서 1세대란 조건 갖추었죠. 그리고 국내 주택을 양도하였다고 하였을 때 국외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2주택이 아니라 1주택 되겠죠. 그리고 2년 보유를 갖추었으니까 1세대 1주택 2년 보유 갖췄음으로써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아까 전자에 적어진 문장은 틀린 거였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것은 국외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과세다. 이런 이유로서 하나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양도 시점에서 국내의 1주택이냐 아니냐의 단위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양도 시점에서 주택이 아니었다면 그건 1주택의 뜻에 들어가지 않았음으로써 과세예요. 문장으로 쭉 볼 때 글자가 적어졌다가 뒤에서 나대지로 양도 이렇게 나왔다면 양도 시점에서 나대지죠. 그러면 주택이 아님으로써 과세다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글자들이 쭉 적어지다가 뒤에서 상가, 건물로 양도하다 이렇게 나왔으면 여기에서 양도 시점에서 상가, 주택이 아님으로써 거기에 대한 내용 과세다 이렇게 나와주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양도 시점에서 국내의 1주택이에요. 그러므로 법에서는 1주택의 뜻, 주택의 뜻을 적어줍니다. 주택의 뜻에 대한 내용은 상식적 내용이죠. 상식 내용으로서 주거용 건물에 대한 내용이 주택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세법을 따라가요. 세법은 사실과세입니다. 사실과세이기 때문에 사실에 따른다. 주택의 뜻에 대한 내용은 판단에 대한 이유로서 사실 판단이다. 사실 판단으로서 늘 주거용 건물에 대한 내용이 주택이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포인트 잡는 것은 사실 판단이다 라는 이유로서 아시면 될 거예요. 그 내용으로서 165페이지 보시면 박스 밑에서 점 주택인지 여부는 그 밑에서 그 옆에서 실질적인 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여기서 실질적인 용도란 말이 사실적 용도란 말과 같은 말입니다. 사실에 따라서 판단한다. 그럼 그 밑에서 공무상으로서는 주택이었으나 사실상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건물, 사실상 영업용이니까 주거용이 아님으로써 과세되겠죠. 또 콘도미니엄에 대한 내용은 늘 주거용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져요. 그 내용으로서 밑에 참고에서 주택 판정 시 구체적 사례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법전 내용 그대로 적어졌는데요. 먼저 동그라미 1번 볼 때 사용인의 기거를 위해서 공장에 부수된 건물을 합숙소로 사용. 여기에서 이 문장의 포인트는 공장에 부수된 건물을 합숙소로 사용하여. 부는 본에 따라갑니다. 부는 본에 따라가니까 이 합숙소에 대한 내용은 공장에 따라감으로써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2번 아까 설명드렸죠. 콘도미니엄에 대한 내용은 휴양용 건물로서 늘 주거용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주고요. 그리고 3번 소유하고 있던 공무상 주택인 1세대 1주택을 거주용이 아닌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가 양도한 때에는 보니까 영업용 건물로 사용했죠. 그러면서 끝말은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왜? 영업용이니까. 그런 내용으로서 판단했으니까 여기까지 내용을 볼 때 가정을 이렇게 봅시다. 가정하는 것이 1세대가 상가, 건물 세 채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아파트 한 채, 그리고 콘도, 미니엄, 회원권에 대한 내용으로서 하나에 대한 내용을 각 2년 보유 후에 아파트를 양도하였다. 이랬을 때 이 아파트 양도에 대한 내용이 비과세인가 과세인가 보는 겁니다. 1세대란 조건 갖췄죠. 그리고 상가에 대한 내용은 주택이 아니고요. 아파트에 대한 내용 주택이었죠. 그리고 콘도 회원권에 대한 주택이 아니죠. 그럼 양도 시점에서 몇 주택? 1주택. 2년 보유 갖췄죠. 그러면서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아는 것은 양도 시점에서 국내 1주택이죠. 양도 시점에서 국내 1주택이니까 양도 시점에서 주택수가 몇 채겠는가에 대한 내용의 주택수 판정에 관한 법도 법에서 적어져요. 주택수 판정이죠. 자, 주택수 판정에 대한 내용은 각기 상황에 따라서 적어집니다. 주택수 판정에 대한 내용으로서 볼 때 166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점에서 부부에 대한 내용은 각각 세대입니까? 동일 세대입니까? 부부는 동일 세대 그랬죠. 동일 세대. 부부는 동일 세대에 대한 내용이니까 주택수는 어떻게 하겠다? 합친다. 라는 내용으로서 나와 줄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상황에 대한 내용으로서 다가구 주택. 다가구 주택에 대한 내용으로서 본다면 다가구 주택에 대한 내용은 구분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그 구분 등기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서 표현되는 단어에 대한 내용은 구획된 부분이에요. 이제 문장에서 다가구 주택 나오면서 구획된 부분 이렇게 나왔으면 여기에 대한 내용은 각각의 소유권을 인정했다는 얘기예요. 각각 소유권 인정했으니까 그때에 대한 내용은 각각 하나로 본다. 이렇게 나오죠. 하나, 다가구 주택 이 말이 있으면서 뒤에서 하나의 매매단이다. 이 말로 나왔어요. 여기서 하나의 매매단이란 말은 통째로 팔았다는 얘기예요. 통째로 팔았으니까 여기 대한 내용은 하나죠. 하나니까 전체 하나로 본다. 이렇게 나오죠. 이제 여러분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포인트로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포인트로 기억할 때에 다가구 주택 이렇게 나오면서 구획된 부분으로서 나왔다면 그때는 각각 하나로 본다. 하나의 매매 단위로 나왔다면 그때에 대한 내용은 전체 하나다. 라는으로서 요 포인트된 단어로서 구별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점에 대한 내용으로서 읽어드리는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는 경우는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주택을 공동 소유하는 경우 공동 소유에 대한 내용이니까 여기에 대한 말은 공유죠. 공동 소유 주택.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공유란 말을 배웠을 거예요. 공유란 말은 상대편의 동의를 구하지 않더라도 처분 가능하다 이렇게 배웁니다. 이 말은 상대편에게 나 내 거 판다 말하지 않고 내 거 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상대편한테 말하지 않고 판다는 것은 각각의 소유권을 인정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장에 볼 때 공유란 말에 대한 내용이 양도소득세에서 나왔다면 그때는 막바로 끝말 가져서 각자 소유 주택으로 본다.
이런 류로서 아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 밑에서 점 A에 대한 류로서 문제는 잘 나오지 않으나 읽어드리면은 매수자 등기 지연으로서 2주택 된 경우. 자, 여기에서 이렇게 주택에 대한 내용이 하나, 둘 이렇게 소유하시다가 한 주택을 팔았어요. 팔았음으로 인해서 매수인이 산 사람이 이 주택은 내 거다라고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하지 않았어요. 매수인이 등기를 지연했다는 얘기죠. 그럼 서류상으로서는 몇 개다? 하나, 둘. 하나, 실상은 몇 개다? 하나. 사실상 1주택이에요. 매수자 등기 지연 이 말 나왔으면 실상은 1주택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 점 여기다 내온 포인트된 단어로서 구별하시는 게 더 편하시겠네요. 먼저 포인트된 단어를 집어드리기 위해서 예습 차원에서 읽어드릴게요. 1주택을 둘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자에다가 동그라미. 이 분할 단어 보자마자 막바로 끝말 가세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러시면 됩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보죠. 이렇게 한 필지 있고요. 또 옆에 인접된 곳에 한 필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 한 필지에 주택 안착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한 울타리, 한 담장 안에 두 필지가 있다. 자, 한 담장 안에, 한 울타리 안에 두 필지가 있다면 이 안에서 주거 생활이 이루어짐으로써 요 두 필지 다를 주택 부수토지로 봅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1세대가 이 주택을 2년 보유하고 통째로 팔았어요. 그랬으면 1세대, 다른 지역에 주택이 없음으로써 1주택, 그리고 2년 보유했으니까 비과세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머리가 영리하셔가지고 필지가 두 개니까 나누어서 팔아요. 나눈다면 분할이죠. 분할했던 시점에서 요 얘기에 대한 내용은 나대지예요. 나대지니까 끝말 어떨까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분할 단어 있다면 끝말에서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다시 이렇게 보죠. 한 필지에 대한 내용에 주택 안착돼 있고 또 인접된 한 필지에 주택 안착되면서 요 두 필지가 한 담장, 한 울타리에 있어요. 이런 주택들 많이 있죠. 본체 있고 사랑채 있고 이런 주택에 대한 이유로서 여기도 한 담장 안에 두 필지가 있음으로써 이 담장 안에서 주거생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 두 필지를 주택 부수토지로 봅니다. 그리고 이걸 다른 지역에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1주택으로서 2년 보유하고 통째로 팔았다고 하였으면 그때는 비과세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도 머리가 영리하셔가지고 필지가 두 개니까 나누어서 팔아요. 분할해서 판다. 그러면 분할 단어 나왔죠? 이때 몇 개다? 하나, 두 개 돼요. 그래서 분할 단어 나왔다면 끝말은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 의미로서 아시면 될 것이고요. 이제 문장에 대한 의미로서 판단한 것은 분할 나왔다면 끝말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로 아시면 되고 그리고 그 밑에서 두 번째 점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동일 세대의 구성원이 여기에서 포인트는요. 동일 세대 구성원이에요. 동일세 구성원 이 말 나왔으면 끝말 가세요.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이러시면 되는데요. 설명드릴게요. 자, 이게 여러분들이 공시법에서 배웠을 때 단독주택에 대한 내용은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구분 등기가 가능하다겠어요. 자, 이 단독주택에 대한 이유로서 여기에 대한 내용의 주택건물, 이 주택건물에 대해서는
건물 등기부상에서 남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딸린 토지, 이 토지에 대해서는 배우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다. 이랬을 때 부부는 각각 세대다, 동일 세대다. 동일 세대. 동일 세대니까 1세대. 그리고 부부에 대해서는 주택수를 합치죠. 합치니까 1주택으로서 1세대 1수 나와져요. 이제 아는 것은 동일 세대원 이렇게 나왔다면 끝말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겸용주택. 겸용주택에 대한 내용은 문제 아주 잘 나온 쪽이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될 내용이에요. 겸용주택에 대한 내용으로서 보면은 주거와 주거 외 용도가 겸하고 있는 주택을 보고 겸용주택 그래요. 그리고 주거용과 주거 외 용도가 겸하고 있으면 겸용주택에 대한 내용으로서 원칙은 주거 부분만 주택을 가야 되는데 비과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혜택을 줘요. 혜택을 주면서 주거 부분이 주거 외보다 크다면 그때는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이런 내용으로서 나와주죠. 그러면 반대적 내용이었다. 반대적 내용으로서 주거 외가 크거나 같았다면 그때는 원칙 갑니다. 원칙으로서 주거 부분만 주택 이렇게 나오죠.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내용으로서는 주거 부분이 주거 외보다 클 때만 전부 주택으로 본다. 라는 내용으로서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 내용을 상황에 따른 내용으로서 설명을 드리면은요. 1세대가 이러한 2층 건물에 대한 내용으로서 1층은 상가로, 2층은 주거로 이 건물에 대한 내용을 다른 지역에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2년 보유하고 이 건물을 양도하였다. 이랬으면 이 세대란 조건은 갖췄죠. 그리고 다른 지역에 주택이 없다 했으니까 얘가 1되죠. 또 내용을 보니까 주거 부분이 주거 외보다 크죠. 그럼으로써 이 전체가 주택으로 간다. 그리고 2년 보유했으니까 양도시 비과세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 얘가 같았다. 같았다면 그때는요. 주거분만 주택으로서 여기에 대한 내용이 비과세된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제 기억하는 것은 주거 부분이 주거 외보다 클 때만 전부 주택으로 본다. 이런 내용으로서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서 고가주택. 요 고자가 높을 고자고 가자가 가액 가자예요. 가액이 높은 주택에 대해서 고가주택이죠. 만약에 고가주택을 물어본 문제에서 면적 조건이랄지 아니면 시설 조건이 끼어있는 그 문장에 대한 내용은 틀린 겁니다. 고가주택이니까 가액 조건만 있다는 것을 알려준 거죠. 그 가액 조건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실지거래가, 실질적으로 자기가 팔았던 가액에 대한 내용이 9억 초과였다면 그건 고가주택이에요. 고가주택에 해당이 되었다면 1세대 1주택으로서 고가주택인 경우에도 과세됩니다. 과세되는데 형평성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때는 9억 초과분 과세예요. 하나 1세대 2주택으로서 고가주택으로서 양도했다면 그때는 전체 과세입니다. 이제 여기서 먼저 체킹을 합시다. 체킹하는 것으로서 고가주택은 실가 9억 초과주택이다. 여기 체킹해 주고요. 그리고 뒤에서 만약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 적용된 경우는 9억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다. 여기 체킹하였으면 이제 내용을 볼 때 이렇게 봅시다. 1세대 1주택으로서 2년 보유하고 양도하였는데 이때 양도가액이 8억 9,999원이다. 이랬으면 이때에 대한 내용은 1세대 1주택
2년 보유 갖추고 팔았음으로써 고가주택이 아니니까 비과세 되는 거죠. 그리고 1세대 1주택으로서 2년 보유하고 양도했는데 그때 양도가액이 9억하고도 1원이다. 이러면 어떨까요? 고가주택이죠. 그러므로써 여기와 형평성을 맞춰주기 위해서 어느 분이 과세다? 9억 초과분이 과세다 이렇게 나와져요. 그리고 다시 1세대 1주택으로서 1년 보유하고 양도하였다. 그때 양도가액이 8억 9,999원이다. 이렇게 나왔다면 여기에 대한 내용은 1년 보유니까 2년 보유 갖추지 않았음으로써 과세니까 전체 과세. 1세대 1주택으로서 1년 보유하고 양도했다. 그때 양도가액이 9억하고도 1원이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용도 2년 보유를 갖추지 않았으니까 전체 과세로 되겠죠. 그러면 이제 아는 것은 1세대 1주택으로서 고가주택이었다면 어느 분이 과세다? 9억 초과분이 과세다. 이런 이유로서 나와 주겠죠. 이렇게 해서 주택수를 판정하여 보니까 양도 시점에서 2주택이었어요. 양도 시점에서 2주택이었으면 먼저 양도한 것은 과세입니다. 그리고 늦게 양도한 것은 1주택으로서 2년 보유했을 때 비과세 되는 거죠. 하나, 1주택으로서 2주택이었으나 1주택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1주택의 특례예요. 자, 거기 F에서 1주택의 특례 나오죠. 1주택의 특례 거기다가 이렇게 적으세요. 2주택이나 1주택으로 보는 경우 이 내용으로 적어 놓고 문장을 읽어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으라는 얘기죠. 2주택이었으나 1주택으로 보는 경우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적었다 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내용 보니까 첫 번째 점에 대한 내용도 2주택이죠. 그리고 그 옆에 두 번째 점에 대한 내용도 동고 봉양으로서 2주택이죠. 그리고 그 밑에 점에도 혼인으로서 2주택 또 그 밑에 점에서 수도권 박주택과 일반 주택이니까 2주택이죠.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2주택이었으나 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10분 쉬었다가 내용 설명을 또 해드리겠습니다.